자, 일반 상식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이어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어도 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암초와 섬입니다. 암초는 파도 칠 때 간간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암초는 영토로 인정이 안 됩니다. 반면 섬은 어때요? 파도와 상관없이 올라와 있죠. 항상 물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죠. 이게 섬이에요. 섬은 영토로 인정되죠. 여기서부터 영해나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이 되죠. 이오도는 수중암초지 섬은 아닙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바다수면 위에 솟아나와 있냐고요? 아니요. 파도 칠 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암초에 지나지 않죠. 그 답은 3번입니다. 이오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오도에는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섬이 아닌데 암초인데 건설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어서 비트코인 얘기 나와 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아직 뭐 크게 떠들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발행하기로 했었죠. 그 이상은 없어요. 뭐 그 얘기 정도 나와 있고 3번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질소 얘기입니다. 최근 질소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잠수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질소 중독이 문제가 되는데 질소는 중독시키는 게 아니고 질식시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지구 대기에 약 78%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질소로 호흡하는 게 아니죠. 질소가 한 78% 정도 되고 산소가 평균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흡입을 하는데 21%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산소가 19%로 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질소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더 증가했어요. 산소가 5% 미만 이하가 되죠. 의식불명의 상태가 됩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죽게 되죠. 그래서 질식시키는 가스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문제 내용 중에 2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냄새, 색깔, 맛이 없는 기체다 있죠. 요게 바로 질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피 비가 질소하고 수소는 1대3 부피 비로 되어 있죠. 그걸 암모니아 기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었고, PB 얘기 좀 봅시다. 프라이빗 브랜드가 PB죠.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만든 우유는 롯데마트에서만 팝니다. 근데 문제 2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면 PB는 아니죠. 자사점포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게 PB죠.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으면 내셔널 브랜드가 되겠죠. 자,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림없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정책 의미를 얻었는데 테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용어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배타적 애국주의 또는 극우를 뜻하는 진구이즘이죠. 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쇼비니즘도 있습니다. 쇼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되죠. 호전적인 애국주의를 뜻하는 쇼비니즘 비슷하죠.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은 고대의 종교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자, 지도 잠깐 보시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쪽을 얘기하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사이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시키는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시키겠다, 막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막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왜냐하면 이란이 막아버리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짧게 얘기를 좀 하자면요. 대통령하고 총리는 좀 달라요. 대통령은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죠. 반면 의원 내각제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에요. 국가 원수는 입헌군주제라면 군주일 거고 뭐 아니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경우들도 있죠. 겸직하지는 않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뭐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총리하고는 또 달라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자,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제 도입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부통령제를 안 두냐? 이게 좀 찜찜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국무총리와 달리 대통령 서거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버립니다. 따로 대통령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찜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부통령제가 있었는데 이후에 부통령제를 폐지해버렸죠. 자, 이어서 나와 있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 못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승인 없이도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단독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되죠. 국무총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에 보좌기관이라고 했죠. 단독적인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 신문 역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고 할 때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민간신문 또는 최초의 한글 신문이라고 하면 독립신문이에요. 외국인의 치외 법권을 이용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지금의 서울신문의 전신이죠. 배설이라는 영국인의 명의로 했었죠. 최초의 근대신문이지만 순한문으로 만들기도 했고 열흘에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열흘 순자를 써서 순보라고 하죠. 한성순보가 최초의 근대신문입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 나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은요. 가격의 변동률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동률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이 관계를 보는 거죠.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는데 탄력성이 큰 재화의 경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커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 올리는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가격 10% 올렸더니 수요량은 한 20% 확 줄었어요. 수익은 어떻게? 줄죠. 그래서 탄력적인 재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을 조금만 가격 조금만 내리면 수요량이 확 늘어버리죠. 이게 탄력적인 재화 아니에요. 그래서 사치품처럼 탄력성이 큰 재화는 가격 인하 정책을 펴야지.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탄력성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대체제 없이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축구 경기 얘기가 나와 있네요. 11명, 야구 경기 9명, 배구는 9명 아니냐. 9인제 배구가 있고 6인제 배구가 있는데 프로 배구나 또는 올림픽용 배구는요 6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6명이 되죠. 럭비의 경우에도 올림픽은 7인제 럭비예요.
1920년대 우리 문학계에 참 중요한 일들이 1910년, 20년대에 많았습니다. 이때 나왔던 문해지들을 많이 묻죠. 본격적인 종합지 천도교를 배경으로 창간된 개벽이죠. 소녀는 최초의 월간지입니다. 순수 문해지 최초는 창조죠. 문장은 방목을 조지은 박두진 같은 청록파들이 등단한 걸로 유명하죠.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인소싱은 회사 내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아웃소싱은 회사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나라까지 확대시키면 글로벌 소싱 또는 오프쇼링이라고 하죠. 오프쇼링이 했다 요즘은 다시 자국으로 복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리쇼링이라고 하죠. 오프쇼링과 리쇼링하는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 내용에 보시면 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아지는 부분이 있죠.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3번에 나와 있듯이 품질 불량이나 납기 지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패션 업계 중에서 SPA 브랜드 있죠. SPA 브랜드를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SPA 브랜드는 아웃소싱 아예 안 합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업체에서, 업체 내부에서 다 하죠. 그런 경우는 아웃소싱 안 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죠. 제조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웃소싱 해버리면 비용이 적게 들고 재무상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죠. 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간접 광고를 뜻하는 PPL, 영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방송까지 확대됐지만 방송은 일정한 제한을 하죠. 근데 보기 1번에 보시면 영화 제작사에서 PPL 때문에 소품 구매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죠. 덜 들어가죠. 왜냐하면 제품 광고해주는 대가로 자동차를 공급해 제공해 주니까 그럼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1번 틀렸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입니다. 무비스타를 이용할 수 있죠. 마케팅 전문 용어의 하나로 최근에는 과도한 PPL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기 임기 중에 좋은 거는 꼭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나쁜 거는 자기 임기 중에 하기 싫어합니다. 나쁜 유해 시설들, 민원 발생할 수 있는 혐오 시설들 자기 임기 중에 설치 안 하려고 하죠. Not in my terms of office. 이게 님투 현상이에요. 비슷한 표현들 있죠. 또 필요한 시설, 뭐 스포츠 이벤트들은 꼭 자기 임기 중에 하려고 하죠. Please in my terms of office. 이게 핌투 현상입니다. 지자체장의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님투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통춤과 국가 연결하는 문제 나와 있네요. 삼바 축제, 브라질의 유명한 축제죠. 스페인의 플라멩고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도 있죠. 왈츠는 오스트리아가 해당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담보인정 비율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집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인데 10억의 담보를 인정해주면 10억 빌려주게 되죠. 그럼 이 10억을 담보로 빌려서 다른 집을 또 살 수 있죠. 이 집을 담보로 10억을 빌리면 또 10억. 이런 식으로 100% 담보로 인정해줘 버리면요. 집이 하나 있으면 이거 담보로 집을 수십 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엄청난 부자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담보 비율을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는 거죠. 시가가 10억 원인데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10억인데 6억. 몇 프로예요? 60%죠, 뭐.
자, 담보 인정 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부동산 이 시장에 거품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DTI 있죠.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부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주는 제도 등도 있습니다. 뭐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림도 하나 나와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화가 나와 있네요. 서양 화가 중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로 이중섭이라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2명을 꼽으라고 하면 서양 화가, 우리나라 서양 화가 중에서는 박수근과 이중섭이 유명하죠. 박수근의 경우에는 소박한 한국미를 자랑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경매에서 거래된 작품인 빨래터, 바로 박수근의 작품이죠. 이상자는 조선 전기, 김명국은 조선 중기의 화가입니다. 서양 화가는 아니죠.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에 해당되는 용어 나와 있네요. 웹 2.0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이것처럼 최근에 잘 알려진 기술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자, 웹 2.0 얘기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웹 1.0과 웹 2.0을 좀 비교해 보자면 웹 1.0은요 수동적이에요. 일방향이죠. 공급자와 수용자가 딱 구분돼요. 반면 웹 2.0은 능동적입니다. 쌍방향이에요. 누가 공급자이고 누가 수요자인지 구분도 잘 안 되게 되죠. 자, 이것과 연관된 웹 2.0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서버 두고 데이터를 저장 관리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을 좀 봅시다.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에 영상 컨텐츠를 다 담아 다녔었죠. 요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하드나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데이터 올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영어 관련된 사이트에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려서 보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은 데이터 원래 있던 데다 올려놓으면 되죠. 중간에 보다 이어서 볼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저기 어디 구름 너머에 있다고 해서 나온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보다가 이어서 집에 있는 TV로 계속해서 볼 수도 있죠. 바로 N스크린 서비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미세먼지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있고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를 PM10이라고 얘기하는 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직경이 10 마이크로 이하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PM 2.5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돼요. 얘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얘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렇게 작다 보니까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발암물질 1급으로 정해져 있고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초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할까요? 아니요.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게 초미세먼지죠. 더 작기 때문에 더 안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배출가스에서 나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네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설립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보호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온 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됐고 이건 흑백 차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권보호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나 구속 이유를 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 있죠. 자, 묵비권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미란다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몇 군데서 보실 거예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면 법률 용어일 거고 미란다는 문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미란다이기도 해요. 셰익스피어 희곡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뭐 그럴 때 그리고 정치 용어로도 쓰입니다. 감성에 의한 일체와의 상징을 미란다라고 해요. 크레덴다와 비교되는 미란다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